흉노는 유목민족이라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탔습니다. 심지어 말 위에서 낳고 먹고 싸고 모든 것을 다 할 정도로 말과 사람이 한 몸이 되었죠. 따라서 기병 중심이었습니다. 무특선우는 강력한 기마부대를 편성합니다. 왕 밑에 제후 등 자기를 주어 유목민족을 조직화하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10의 배수 단위로 군대를 조직해서 소규모 기병대가 적을 유인한 후 주력 부대가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이 방법으로 한 고조를 백등산에 유인해서 포위한 겁니다. 흉노는 전투에 1인당 서너 마리의 말을 데리고 나가서 컨디션 좋은 말로 계속 바꿔 탑니다. 그러나 한나라군은 한 마리 말이 지칠 때까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연히 흉노가 전력면에서 유리했죠. 흉노 기마병은 보병이 주력인 중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의 기동력과 기마 전술, 강력한 활과 금속 무기,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초원의 정보망 등 흉노의 전투력은 중국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흉노군과 비슷한 기마군단인 몽골군은 하루 평균 100km를 진격했죠. 몽골군의 호라즘 진격 속도는 하루 평균 130km를 넘은 반면 로마군의 진격 속도는 하루 평균 30km. 2차 대전 때 독일 탱크의 진격 속도도 하루 평균 40km에 불과했습니다. 흉노군이 로마군보다 4배 이상 빨랐으며 독일 탱크보다 2배 이상 빨랐다는 겁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바꿔 말해 전투력은 군대 규모 곱하기 진격 속도라 하면 통상적으로 군대 규모가 똑같을 경우 진격 속도가 2배 빠르면 전투력도 2배 상승하죠. 이렇게 진격 속도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기병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고구려 수렵도의 고구려 군기병에서 흉노 군기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말을 타고 뒤돌아서 활을 쏘죠. 당시로서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활을 쏘는 흉노 군기병이 창으로 찌르는 한나라 기병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흉노 군기병은 한나라 기병을 활로 쏘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한나라 기병은 말을 탄 채 자유자재로 활을 쏘는 흉노 군기병을 상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나라 기병 100명을 흉노족 2~3명이 막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2~3명의 흉노 기병을 잡으려다 한나라 기병 100명이 전멸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흉노 지도를 보시면 흉노 초창기에는 그 넓은 영토에 겨우 한나라 1개군 인구 정도가 넓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한무제 때 흉노 전체 인구는 100만에서 150만 정도에 불과했죠. 또한 흉노 지역은 척박했고 고산병 등 풍토병에 시달렸으므로 한나라 군대는 기껏해야 고작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는 한 달 내에 전투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반면 흉노족은 서너 마리의 말을 데리고 개인적으로 식량을 해결하면서 목초지를 따라 한 달 정도만 한나라 군대를 피해 다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원정에 나선 한나라 군대는 흉노와 달리 계속 식량을 보급받아야만 했죠. 결국 한나라 군대는 흉노를 쫓다 지친 데다가 보급품도 부족해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은 초안전쟁에서 초나라 항우에 승리하고 한나라를 건국하죠. 진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기원전 202년 흉노 묵특선우는 지금의 베이징 근처인 태원을 공격하죠. 기원전 201년 한고조 유방은 한왕신을 보내 마읍성을 지키도록 했으나 한왕신은 흉노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흉노는 진양으로 나아갑니다. 기원전 200년 10월 한왕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한고조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자신감에서 자신이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 정벌에 나섭니다. 그러나 북방은 이미 겨울이 시작되었죠. 한나라군 30만은 엄청난 추위에 3분의 1이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렸습니다. 이때 흉노의 선봉은 한왕신이었습니다. 그는 진양에서 한나라군에게 일부러 패배합니다. 한고조 유방은 북쪽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정찰병을 보내 살핍니다. 그러자 흉노는 정예 부대를 숨겨놓고 허약하고 나이든 병사들만 내세워 한나라군을 유인했습니다. 한나라군 20만은 여기에 속아 흉노군을 맹추격합니다. 한나라군의 선도 귀병은 평성에 도착하죠. 뒤따라오는 병력의 대부분인 보병과는
며칠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흉노군 40만이 사방에서 반격을 시작해서 한나라군을 백등산으로 몰아넣고 포위합니다. 흉노군은 유방군을 굶겨 죽이기로 하고 공격은 하지 않은 채 포위를 계속했습니다. 한고조는 백등산에서 7일 동안 고립되어 후방부대를 기다렸으나 한나라 보급부대는 흉노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한고조는 보급마저 끊겨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죠. 이때 책사 진평이 계책을 꾸밉니다. 한고조는 묵특의 알지에게 뇌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한나라에는 미인이 많다. 묵특이 한나라를 정복하면 한나라 미인들에 둘러싸여 결국 당신은 버림받을 것이다. 여자의 질투심을 이용한 계략이었죠. 알지는 깜짝 놀라 묵특을 설득합니다. 여보, 우리가 한나라를 정복한다고 해도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전쟁 그만둡시다. 유목민족은 부족 연합체제였습니다. 따라서 흉노의 알지는 제2의 부족 중에서 선출했죠. 고구려도 흉노처럼 5부족 연맹체였죠. 고구려의 5부족은 소노부, 계루부, 관노부, 전로부, 순노부였습니다. 그중 왕비를 배출한 부족은 전로부였고요. 흉노 알지도 출신 부족의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만일 선우가 왕비의 부탁을 거절하면 왕비 출신 부족 군대가 전투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선우는 알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한나라의 후방부대가 계속 접근하는 상황이었기에 묵특은 포위를 풀어 한 고조를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평성의 치, 즉 평성에서 당한 치욕이죠. 결국 한나라는 흉노와 굴욕적인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흉노족이 필요한 건 생필품, 식량, 옷, 여자 등이었어요. 그래서 화친조약의 내용은 첫째, 한나라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보낸다. 한고조는 공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고조는 여태후와의 사이에 한 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여태후의 반대로 황족 가운데 다른 여인을 공주로 삼아 보냈습니다. 한무제 초기까지 10명 정도의 공주와 종실 여인이 흉노로 시집갑니다. 둘째, 한나라는 매년 무명, 비단, 술, 쌀 등 공물을 바친다. 한나라는 매년 막대한 물자를 흉노의 조공으로 바치고 평화를 구걸하죠. 즉, 돈으로 평화를 산 겁니다. 이때부터 흉노가 조공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우리나라 정묘호란 때처럼 형제의 맹약이죠. 흉노가 형, 한나라가 동생입니다. 물론 화친 정책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점도 있었어요. 화친 정책을 통해 한나라는 흉노를 통제할 수 있어서 60년 동안 전쟁이 사라집니다. 기원전 195년 한고조 유방은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흉노와 전쟁하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한고조 유방은 황후 여태후 등 외척인 여씨 가문을 통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여태후는 아들 효예제를 대신해 15년 동안 사실상 황제로 군림합니다. 사마천은 역대 황제의 정기인 사기 분기에 여태후 이야기를 수록하죠. 그리고 여태후를 황제 대우했습니다. 여태후는 정치는 잘했습니다. 모든 정치가 안방에서 이루어졌지만 천하가 태평했다. 또 입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 하지만 여태후는 측전무, 서태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불리죠. 한고조가 죽자 여태후는 후궁이었던 척부인의 팔다리를 모두 자르고 누나를 뽑고 벙어리로 만들어 화장실에 던지고 사람 돼지라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흉노 묵특선우가 여태후에게 모욕적인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나도 당신도 혼자니까 우리 함께 즐깁시다. 이런 내용이었죠. 묵특선우가 여태후에게 자신과 사귀자는 내용의 무례한 편지를 보내자 여태후는 분노합니다. 묵특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태후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죠. 상장군 번케는 10만 병사만 주시면 흉노를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중랑장 계포가 번케는 죽여야 합니다. 한고조가 4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도 평성의 치를 겪었는데 어떻게 10만으로 흉노를 쓸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진시황도 흉노 정벌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 멸망했습니다. 여태후는 이 말을 듣고 흉노 정벌을 포기하죠. 어쩔 수 없이 여태후는 성지를 죽이고 묵특의 기분을 맞추려 굴욕적인 답장을 씁니다. 제가 늙어서 선우님을 모실 수 없어요. 대신 공물을 보낼게요. 흉노가 워낙 막강했기에
이렇게 여태우가 성희롱을 당해도 어쩌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였습니다.